네, 오늘은 멀티미디어 12번째 시간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ICT 환경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혁명을 계속 거듭해서 거쳐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산업이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전환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1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 이 당시에 농경 중심 사회를요, 제조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시키면서 1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회, 경제 등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영국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 농경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굉장히 큰 혁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이때를 1차라고 우리가 언급을 해주는 거죠. 1769년도 증기기관과 철도가 발명이 됨에 따라서 기존에 우리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생산 과정을 기계화한 것이 가장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기기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열을 어떤 자동화에 기계화하는 거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 1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기계화를 통해서 이 기술의 혁신과 그리고 새로운 제조 공존으로 전환되는 그런 섬유 산업의 기계혁명 시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간의 수공업 자체가 이 공장 생산 체제로 변화가 되면서 이 생산량이 향상되고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그에 따라서 고용이 증가돼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던 그런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차 산업혁명인데요. 2차 산업혁명은 이 전기 기반으로 이 제조업혁명으로 우리가 일컬어지는데요. 전기 에너지랑 그리고 생산 라인이 결합돼서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이 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석유 동력의 내연기관 그리고 제조업의 노동 분업을 통한 생산력, 기술력 향상으로 이 당시에 인류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졌던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소비가 미덕이라는 전대미문의 구호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사회를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이런 중화학 공업의 산업 사회로 전환을 시킨 그런 대표적인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3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이며 스마트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SNS를 통해서 사회적 소통 방식은 개방, 혁신, 효율로 상징이 되고 그리고 인류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킨 그러한 시기이죠.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인터넷에 의해서 통합이 되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회 활동이 데이터로 저장되는 이런 정보화 사회를 실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는요. 3차 산업혁명의 핵심 결과물이고 이때 빅데이터를 탄생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기 지금 현재는 이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어느 부분에 있는지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이런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서 현재까지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기술 융합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융합의 시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융합돼서 새로운 디지털 공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 CBS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손과 발의 역할을 수행했고요. 이 4차 산업혁명 때는 기계가 손과 발의 역할이 아니라 인간의 두뇌를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혁명을 시대적 분류와 특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1차 산업혁명은 1769년 바로 열에너지 증기기관을 통해서 이 기술이 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파급 효과로는 기계화, 그리고 대량 생산, 그리고 직조직기. 그 당시의 특징이 바로 기계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이었는데요. 이 1차는 증기기관이라고 치면 2차는 바로 전기에너지가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이 있겠죠. 그래서 증기에 이어서 내연, 석유를 이용한 전기에너지, 석유를 이용한 그 기관. 그래서 효율적인 대량 생산과 조립 라인을 갖추었고 이때는 에너지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 시기를 가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 전자공학, 인터넷이라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기반의 정보혁명이라고 불리고요. 특징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2020년대 그리고 가상물리 시스템, CBS, 그리고 5G, 인공지능, AI, IoT 이런 다양한 기반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 발전과 첨단의 융합으로 파급이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 특징은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산업혁명의 과정 가운데 특징이 되는 특징 부분과 기반 기술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기술입니다. 이 전문가에서 일반 사용자, 그리고 대형 컴퓨터에서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기업 개인의 소유에서 클라우드 방식의 공유로 계속 발전되어 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컴퓨터였다가 디지털 컴퓨터로, 그리고 우리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과 같이 손안의 컴퓨터로 이렇게 점차 발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처리 장치, 그 다음에 TPU, GPU, TPU,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랑 텐서 처리 장치인 TPU와 같은 이런 기술들이 개발돼서요. 조금 더 저전력으로 그리고 고속 처리가 가능해지도록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 생산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초고속 컴퓨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인터넷이죠. 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적인 신경 조직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바일 통신 가입자는요, 꾸준히 증가해서 2021년에 57억 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전달해서 4차 산업혁명에 생명을 불어넣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그런 범용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5G,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 로봇 등과 같은 다른 범용 기술들과 융합하여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중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 센서입니다. 스마트 센서는 일반적으로 외부에 있는 어떤 물리, 화학적인 자극, 이런 신호의 변화를 감지하는 이런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스마트 센서는 외부의 물리, 화학적인 자극, 이런 신호의 변화를 감지하는 디바이스 중에서도 이 스마트하게 우리가 외부의 어떤 연결, 사물 인터넷과 같이 이 인터넷에 연결해서 우리가 게러링 할 수 있는 센서 데이터를 게러링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포함된 형태고요. 그리고 센서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는 바로 우리 맨날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분야에서 점차 자율주행차 분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 장치는 작동 명령을 수행하는 장치, 그리고 감지한 환경 변화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고, 스마트 센서는 지금 현재 IoT, 바로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점차 IoT 보급이 가속화되면서요, 스마트 센서가 2021년에 약 300억 개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첨단 소재인데요. 생산 장비의 성능을 결정하고 이렇게 생산된 첨단 제품이 경쟁국과 기술 격차를 넓히는 그러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 기술은 4차 산업혁명 키워드인 초고속, 초지능, 초감각, 초연결을 실현하는 그런 기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첨단 소재나 이 부품은요, 국가간 통상 이용해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첨단 소재 이 기술을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첨단 소재는 상용화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의 그 기술인 OLED랑 QLED는 상용화하는 데까지 수십 년이 걸린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재에 관련된 업체들도 속도 그리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접근 방식으로 출시 시간을 단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의의입니다. 우리 이 인류는요,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등 이런 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인해서 이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시간도 공간도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가 ICT 관련 산업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모바일 관련돼서 우리 모바일 혁명으로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다음 모바일 디바이스가 장소,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가지고 다니는 이런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외에도 웨어러블 컴퓨터, 입는 컴퓨터죠. 웨어러블 컴퓨터, 그다음 자율주행차, 그리고 개인용 이동 수단에도 내장된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역할은요, 전 세계에 분포된 이런 디바이스의 작동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첨단 도구로서 통합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5G 이동통신 기술의 보급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정보의 사각지대가 해소됨에 따라서 초연결 시대가 실현이 될 것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산업혁명과 그리고 그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손꼽히는 그런 기술들을 하나씩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